출산 전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보다가 필수템이 너무 많아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첫 아이다 보니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준비해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필수템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사야 하나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사용해본 육아템들을 소개하며 꼭 사야 하는 물건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은 위생용품, 수유용품, 침구류, 아기옷, 놀이용품으로 나누었어요. 빠르게 그 부분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의 가격은 쿠팡에서 검색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아기 위생과 관련된 용품들이에요. 첫 번째는 노시브입니다. 노시브의 경우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저희도 써보기 전에는 이게 굳이 필요할까 했던 제품인데 직접 사용해보니 정말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들은 코딱지가 생기는 경우 비강이 좁다 보니 빼내기가 어려운데 노시브로 정말 쉽게 코를 쏙 빼주고 있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무서운지 울었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 시원한지 이제는 코 빼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코 뺄 땐 가만히 빼주길 기다려요. 가격은 26만 9천 원으로 적지 않지만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정말 뽕 뽑는 아이템이에요. 팁만 바꾸면 성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다음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입니다. 아기용품들의 경우 물건을 받은 후 모두 세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기용품은 어른 세제와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해서 최대한 유해 성분이 닿지 않도록 아기 세제로 사용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섬유유연제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들의 경우 섬유유연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돌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레드루트입니다. 아무래도 아이 몸에 닿는 것이라서 이곳저곳 찾아보니 아이 몸의 순한 성분들이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엄마 옷, 아빠 옷에 닿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저희 옷도 전부 아기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세제만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물비린내가 날 수 있어 성인 옷을 빨래할 때만 아기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세제는 무향을 사용하고 있지만 섬유유연제는 바닐라 코튼 향을 쓰고 있어요. 크게 호불호가 없는 향이라 만족하며 사용하는 중입니다. 가격은 세제의 경우 14,610원, 섬유유연제의 경우 12,990원입니다. 다음은 젖병세정제입니다. 저는 모유수유를 해서 젖병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아기용품이 젖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젖병뿐만 아니라 아이 입에 닿는 장난감 등을 닦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베베숲이며 가격은 13,760원이에요. 젖병세정제는 임신 축하 박스에서 받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도 사용해보시고 나중에 구매하셔도 된답니다. 젖병을 닦지는 않다 보니 사용기간은 꽤 긴 편인데 한 통을 가지고 출산 후에 집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위생용품 세트입니다. 위생용품 세트는 정말 아주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아이템인데요. 아기가 손싸개에서 손을 꺼내놓는 시기가 되면 손톱을 깎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작으니 손톱깎이로 자르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이 얇은 종이 같아서 손톱깎이로 자르기보단 가위로 잘라주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가위로 잘라준 후 걸리는 부분은 살짝 갈아주면 깨끗하게 손톱을 관리할 수 있어요. 손톱이 조금만 길어도 아이가 얼굴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손톱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14,900원입니다. 손톱을 네일 트리머로 갈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일 트리머를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경우는 가위만으로도 손톱 관리해주는 건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온습도계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 보통 온도를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기방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온습도계를 놓아주는데요. 아이가 너무 덥지는 않을지 건조하지는 않을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11,530원 정도로 미리 구매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아기욕조입니다. 아기욕조의 경우 센스 2030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은 8,060원으로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두 개인 이유는 아이들은 목욕물과 헹굼물을 같이 사용하는데 샴푸를 하고 헹굼물에서 거품을 없애준 후 마지막에 목욕물에서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내기 때문이에요. 욕조 대신 큰 대야로 사용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높이가 있는 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 욕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기 씻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신생아 시기에는 목을 가누기가 어려워 이와 같이 목을 받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출산 후에는 아무래도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받칠 수 있는 욕조를 사용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가격은 26,670원이고 화장실에서 뿐만 아니라 싱크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목을 잘 받치고 목욕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아기 샴푸, 로션, 오일입니다. 아기 샴푸의 경우 바디와 샴푸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아토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로 몸 전체를 씻길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가격은 16,470원으로 한 번 구매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사용해 가는데 한 번 구매하면 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로션과 오일은 베베숲과 프리마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은 각각 32,250원, 68,400원으로 목욕 후에 로션과 오일을 섞어 발라주고 있답니다. 아이들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로션과 오일은 함께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요. 다음은 목욕타올입니다. 저희도 선물 받아서 목욕타올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욕 후에는 청기저귀로 닦고 있는데 무릎수도 잘 되고 크기도 커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목욕타올의 경우 여행 갈 때 수영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매일 사용하기에는 청기저귀가 더 좋더라고요. 청기저귀는 반부베베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가격은 5개 기준 33,940원이에요. 두 번째는 수유 관련 용품입니다. 수유는 크게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로 나뉘는데요. 모유 수유를 할지 분유 수유를 할지 아니면 모유와 분유를 함께하는 혼합 수유를 할지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에 관련된 용품들을 미리 준비하시기보단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구매하셔도 된답니다. 미리 준비했는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는데 분유 수유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 모두 잘 사용하고 있는 용품들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수유등입니다. 수유등은 정말 반드시 꼭 필수템이에요. 아이들에게 수면 교육을 할 때 밤과 낮을 알려주기 위해 빛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밤잠을 잘 때 환하게 불을 켜버리면 아이가 눈을 번쩍 뜨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불을 켤 수 있는 수유등을 켜줘야 해요. 밤중 수유를 할 때 수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만 밝혀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기가 잠에서 깨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헤이온 무드 등이며 가격은 44,130원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어플을 통해 1단부터 100단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밤에 1단으로 가장 어둡게 해서 매우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빛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어서 나중에 다른 색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밤중 수유를 할 때는 밝기를 가장 어둡게 켜서 수유 후에 불을 끄고 있는데 핸드폰으로도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다음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젖병 소독기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유팡인데요. 가격은 328,190원으로 꽤 높은 비용을 차지해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서 젖병 소독기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모유 수유라고 해도 간혹 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땐 유축할 때 필요한 깔때기와 젖병을 소독할 수 있어요. 난 유축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패스할 수도 있는 용품일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은 유축을 하지 않아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난감 소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가 사용하는 치발기, 물고 빠는 장난감 등등을 매일 간편하게 살균 소독이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젖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물건을 소독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다음은 유축기입니다. 유축기의 경우 보건소에서 빌려주기도 해서 굳이 구매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사촌언니가 유축기를 빌려줘서 사용을 했었는데 외출을 해야 하거나 신생아 시기에 아기가 먹기 어려워할 때 양이 줄지 않게 유축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보건소에서 대여가 안 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대여가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나중에 구비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젖병과 젖꼭지입니다. 젖병의 경우에도 미리 사놓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난 무조건 단유하고 분유수유를 할 거야 하시는 경우에는 젖병을 미리 구매해 놓으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구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젖병의 경우 병원 퇴원 시, 조리원 퇴소 시에도 주고 임신 중에 사은품으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매하셔도 된답니다. 유축할 때에도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받은 젖병으로 호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상황을 보고 천천히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젖꼭지의 경우 젖병에 맞춰 구매하는데 우리 아기가 어떤 젖꼭지 단계를 사용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에 맞춰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빠른 배송이 있잖아요. 조리원에서 주문하면 다음 날에 오거나 늦어도 2, 3일 안에는 오기 때문에 천천히 구매하셔도 된답니다.
다음은 젖병 세척 도구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여러 개 들어있는 걸로 구매했는데요. 한 묶음에 5개가 들어있었고 가격은 12,510원이었어요. 젖병을 닦을 일이 없는 경우에는 텀블러를 닦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구매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젖병만 닦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건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공갈 젖꼭지입니다. 공갈 젖꼭지는 혹시 몰라 한 세트만 구비해 두었었는데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 아이가 공갈 젖꼭지를 물리면 퇴하고 뱉어내더라고요. 공갈 젖꼭지도 잘 무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물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시기보다는 나중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유 쿠션과 수유 시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유 쿠션은 마더스 베이비인데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젖병 수유를 하시는 경우에도 수유 쿠션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수유 시트가 더 편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수유 시트는 아기가 누웠을 때 받치고 있지 않아도 돼서 엄마 아빠의 손목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효자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유 시트에 눕혀서 놀아주기도 하고 종종 사용했었어요. 수유 시트의 경우 당근에서 구매했어요. 육아용품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당근 이용을 추천드려요. 새 제품을 샀는데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당근 이용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의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다음은 분유포트입니다. 분유포트의 경우에도 사실 구매 계획이 없었는데요. 출산 선물로 받아 사용하다 보니 이유식 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 소개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보르르 분유포트로 95,000원입니다. 저희는 분유포트를 분유를 탈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물을 끓여 먹을 때 쓰고 있어요. 커피포트 대신 분유포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유식 할 때는 보리차를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에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커피포트가 없다면 분유포트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구매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은 침구류입니다. 맨 처음은 홈캠입니다. 보통 침실에는 꼭 하나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침구류에 포함하였어요. 홈캠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는 제품인데요. 아이가 낮이나 밤에 자는 모습, 위험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용품 중 하나입니다. 저희 집도 홈캠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샤오미로 가격은 34,800원입니다. 현재 밤에는 분리수면을 하고 있어 홈캠으로 아이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분리수면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 트롤리입니다. 아기 트롤리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114,000원이라 꽤 나가는데 그만큼 수납이 많이 되어 좋더라고요. 수납이 정말 잘 돼서 만족하기는 하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높이가 조금 낮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잘 접어서 넣으면 꽤 많은 양이 들어가서 돌아가도 다시 구매할 것 같아요. 손수건, 자주 입는 아기 내복, 목욕용품, 기저귀 보관 등을 하면 딱 맞게 정리가 돼서 트롤리 고민을 하시는 경우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기 침대입니다. 저희는 아기 침대를 지인 및 가족들에게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뿌띠라뱅, 하나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아기 침대는 새로 사려면 가격이 꽤 나가는데 사실 사용하게 되는 기간은 짧은 편이에요. 뿌띠라뱅의 경우 아기 침대 치고는 크기가 커서 돌 이후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아기 침대의 경우 6개월 정도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아기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집기를 하고 난 이후로는 가로로 자서 아침에 목이 꺾여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침대로 바꿔주었어요. 그만큼 사용기간이 엄청 길지는 않아서 당근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침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뿌띠라뱅 침대의 경우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어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다른 아기 침대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라서 그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케아 침대의 경우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인데 아래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연결 부분을 따로 조립해서 소파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기 침대 대신 일룸 데이베드로 바꾼 침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볼게요. 다음은 침대 패드입니다. 침대 패드는 각 침대에 맞는 것으로 구매했는데요. 하나는 헬로 미니미 누빔, 하나는 자수 패드예요. 봄, 가을, 겨울에는 누빔이 있는 것도 좋지만 여름에는 더울 것 같아 얇은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 아니라 땀이 많은 아이들은 누빔도 더워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얇은 패드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각각 27,900원, 41,900원입니다. 다음은 침대 가드입니다. 이케아 제품의 경우 얇은 면으로 되어 있는 가드이고 뿌띠라뱅의 경우 가드를 따로 구매해서 둘러주었습니다. 머리와 다리 부분 쿠션은 소형으로 각 가격은 22,900원.
양쪽 부분은 대형으로 각 42,900원입니다. 만약 침대에 가드가 없는 경우 아이 손과 발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둘러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뒤집기를 한 이후부터는 위, 아래, 옆으로 쿵쿵 다니는데 폭신해서 아무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사실 기저귀 가리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케아인데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어 공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저귀를 갈기 위해 엄청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종종만 사용하고 있어서 따로 구매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지인분께 나눔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랑 놀이하다가 거실 매트에 방수 매트 깔고 기저귀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집에서 동선을 생각해보시고 기저귀 가리대를 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닥 매트입니다. 저희는 알지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199,900원입니다. 해당 가격은 240에 140 기준이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 가격은 달라지게 돼요. 저희 집의 경우 200에 280으로 구매하였어요. 아무래도 바닥 매트는 가격이 꽤 있는 편인데 잘 산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놀이할 때 매트 위에서 놀이하기도 하고 뒤집기나 되집기를 할 때 매트 덕분에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딱딱한 바닥이었으면 위험했을 텐데 두께가 있는 매트이다 보니 좋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뛰는 경우도 있을 텐데 두께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4cm는 로봇 청소기가 올라갈 수 없어서 로봇 청소기가 올라갔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 두께가 더 낮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역류 방지 쿠션의 경우 선물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살짝 경사가 있어 토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신생아부터 뒤집기 전까지는 매일 사용했을 정도로 유용했는데 뒤집기를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실사용 기간은 짧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뒤집기 이후에 수유하고 바로 뒤집으면 토할 수 있어 잠시 누워있을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역류 방지 쿠션의 경우 새 상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72,800원인데 사용 기간이 짧아서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다음은 좁쌀 이불입니다. 좁쌀 이불은 머미쿨쿨 제품을 사용했어요. 저희 아이는 모로 반사가 꽤 있는 편이라서 사용하게 되었었는데요. 확실히 이불을 덮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더라고요. 그런데 힘이 세지면 이불을 덮어놔도 발로 다 차내기 때문에 실사용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근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뒤집기 방지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나서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요. 배 위에 쿠션으로 반사의 뒤집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사실 낮잠은 계속 지켜볼 수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뒤집어서 자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가운데 있는 쿠션이 가벼워서 아이도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되짚기를 하기 전까지 엄마 아빠의 편한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 추가하게 되었어요. 뒤집기를 하고 나서는 밤에 뒤집어서 자면서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잠을 계속 설쳤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밤을 보내고 있어요. 가격은 37,500원이고 뒤집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기 옷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와드럽입니다. 스와드럽의 경우 맞는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어 출산 전이라면 한 개만 준비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와드럽도 모로 반사를 방지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옷처럼 입히는 것은 스와드럽, 팔만 감싸주는 것은 스와드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모로 반사가 있는 편이라서 스와드럽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어요. 스와드럽의 경우 아이들이 손을 빠는 경우에는 스와드럽 손 부분을 계속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새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베네 저고리입니다. 베네 저고리는 입히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너무 많은 개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네 저고리는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받게 되는 일이 꽤 있어요. 저는 베네 저고리를 꽤 오래 입히기는 했는데 오래 입힌다고 해도 최대 2개월 정도까지 입으면 꽉 껴서 작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은 내복입니다. 100일 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 있으면서 내복을 입게 되는데요. 내복 중에 앞단추가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아직 목을 가누기 어려운 아이들이라서 앞단추가 있어야 옷을 수월하게 입고 벗길 수 있는데요. 4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토를 자주 하거나 침을 많이 흘려서 갈아입는 경우에도 돌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4개 정도는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양말입니다. 아기들은 손, 발이 차가운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 양말을 신기게 됩니다. 양말의 경우 2개에서 3개 정도로 돌려가며 신기면 충분하더라고요. 신생아시기 양말의 경우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아기들이 금방 커서 신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음은 손수건입니다. 저의 경우 거즈, 밤부, 엠보 손수건을 준비하였는데요. 거즈와 밤부의 경우 부드러워 얼굴을 닦는 용도로, 엠보 손수건은 엉덩이를 닦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니 거즈나 밤부 손수건은 30개 정도, 엠보 손수건은 10개 정도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매일 빨래를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차피 어느 정도 지나면 손수건도 변형이 있어서 새 걸로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이후에 또 새로운 손수건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맨 처음 유명하다는 밤부베베로 준비하였는데 굳이 밤부베베가 아니라 저렴한 손수건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밤부베베가 아닌 손수건도 있는데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난다고 느끼지는 않아서 만약 다시 구매하게 된다면 저렴한 손수건으로 자주 교체해 줄 것 같아요. 다음은 속사계입니다. 속사계는 신생아시기에만 잠시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한 달 좀 넘게 사용을 했었어요. 속사계 대신 스와드럽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한두 개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속사계가 아니더라도 탄탄한 천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기가 팔을 휘두르면서 놀람을 방지하는 거라서 탄탄한 종류의 천이 있다면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겉사계입니다. 겉사계의 경우 겨울생 아이라면 병원 퇴원 시, 조리원에서 집에 올 때,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 이렇게 3번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사계를 따로 구매해서 준비하기보단 작고 두꺼운 이불로 감싸도 괜찮아서 반드시 겉사계를 구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겉사계를 받았는데 신생아 시기에만 사용하고 지금은 따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턱바지입니다. 턱바지의 경우 저희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턱바지의 경우 3개에서 4개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침을 많이 흘리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럴 땐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놀이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장난감도 종류가 정말 많아서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체육관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하베브릭스 아기 체육관입니다. 가격은 59,900원이고 색상이 파스텔톤이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인테리어보단 거실이 거의 아기짐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장점은 아닐 수 있답니다. 하베브릭스 아기 체육관의 경우 가운데 바람개비가 있는데 이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잡아당기면 바람개비가 움직여서 잡고 당기는 힘이 생기면 재미있게 가지고 논답니다. 다음은 타이니 모빌입니다. 타이니 모빌은 초기에 정말 꿀 아이템이에요. 이것만 틀어놓으면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밥 먹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흑백과 컬러로 있어 발달에 맞춰 바꿔 달아주면 되는데요. 타이니 모빌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아이템이에요. 뒤집기 전까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서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타이니 모빌은 한번 틀어놓으면 인형이 노래가 나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모빌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연습도 한다고 하니 추천드리는 용품이랍니다. 다음은 바운서입니다. 바운서는 따로 구매하지는 않고 임신교실에서 받은 제품이에요. 바운서는 타이니 모빌처럼 엄마의 시간을 잠시 생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잠시 바운서에 태워주면 10분 정도는 혼자 즐겁게 놀이를 한답니다. 단 허리 힘이 생기기 전에는 바운서를 많이 태우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루에 15분 이하로 태워서 놀이하는 편이에요. 바운서는 아이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하기보단 장난감 도서관이나 당근으로 한번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뒤집기 이후에는 바운서를 타지 못한다고 해서 정리해야 하나 했었는데 바운서에 앉다가 뒤집으려고 할 때가 지루함을 느낄 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태우고 다른 놀이로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 놀이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아직 사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제품은 브라이트 스타트로 가격은 45,900원입니다. 다음은 아기띠입니다. 아기띠는 신생아용과 그 이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신생아용은 사촌 언니에게 받은 것으로 사용했었어요. 베이비병 제품인데 아이가 자면 내려놓은 상태로 분리가 가능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직접 사용해보니 신생아 시기에 쓰기 정말 좋았어요. 다른 아기띠는 포그네입니다. 포그네도 지인께 받았는데 베이비본 이후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힙시트도 있어서 6개월 이후에는 앉은 상태로 아기띠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아기띠를 준비하신다면 여러 개 준비하시는 것보단 올인원으로 한 번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출산 전에는 아기띠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 후에는 아기띠가 정말 필수더라고요. 아이가 울 때 그냥 안아 올리면 엄마의 손목이 더 너덜거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손목을 위해서도 아기띠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병풍책입니다. 병풍책은 유아까지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는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병풍책 속 물체들을 보고 만지고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관심이 많아진다고 하니 오래오래 보려고 하신다면 추천드려요.
저희가 구매한 병풍책은 엄마랑이고 가격은 75,000원이에요. 다음은 초점책입니다. 초점책은 출산 전에 대부분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조리원에 가면 초점책을 만드는 시간이 대부분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생아시기에 잠깐만 보는 책이라서 사용기간이 정말 짧아서인데요. 어느 정도 이후에는 컬러로 바꿔주어야 해서 길어야 한 달 정도 사용했었어요. 다음은 치발기입니다. 저의 경우 치발기는 아이가 손을 빨기 시작한 이후에 구매를 하였었는데요. 치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주먹고기를 엄청나게 먹는 모습을 본 이후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쪽쪽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손을 빨더라고요. 그런데 치발기도 일반형과 손목형이 따로 있어요. 일반형은 아직 잡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손목형을 추천드려요. 바깥에 나갈 때 일반형을 가지고 나가면 바닥에 떨어뜨려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모윰 치발기이며 가격은 22,860원입니다. 추가로 직접 육아를 하며 느낀 것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조리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는 굳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작게 태어날지 크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놓기보단 이후에 사도 늦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준비를 한다면 1단계보단 2단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단계는 너무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만약에 큰 아이라면 바로 2단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보통 출산 후에 조리원에 갔다가 집에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아이들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미리 하신다면 기저귀는 2단계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기저귀 쓰레기통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분리바이며 가격은 58,000원입니다. 일반 쓰레기통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똥기저귀가 들어가면 냄새가 꽤 나기 때문에 기저귀 쓰레기통은 잘 산 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반 쓰레기 봉투랑 호환이 되어서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굳이 해당 제품이 아니더라도 냄새를 잘 막을 수 있는 기저귀 쓰레기통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출산과 육아를 하며 느낀 점을 함께 담아보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임신 축하드리고 예쁜 아기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